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위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모니터를 켰는데 밤새 인공지능이 처리한 업무 결과가 화면 가득 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꼬박 야근하며 검토해야 했을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이 인공지능은 단 3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놓쳤던 아주 미세한 오류까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와, 정말 편해졌다 라고 안도하실까요? 아니면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며 내 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 라는 공포를 느끼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컴플라이언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인간보다 더 빨리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과연 이 기술이 준법 감시인들의 밥그릇을 뺏게 될까요? 아니면 준법 감시인의 능력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까요? 복잡한 법과 규제의 판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는 제갈공법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주제죠. 인공지능과 컴플라이언스의 미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현재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2030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확신과 기대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갈공법이 드리는 지혜와 통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법과 전략의 판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 우리 영역에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베테랑 형사 김 반장님과 최첨단 CCTV가 있습니다. 과거의 컴플라이언스가 범인을 잡기 위해 발로 뛰는 김 반장님이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도시 전체를 24시간 감시하는 초고성능 CCTV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머신러닝입니다. 이 녀석은 경험치를 먹고 자랍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이게 진짜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갑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실수하지만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고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둘째는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회사가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하려는데 이 회사의 사장에 대한 평판을 조회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이 인터넷 뉴스 수천 개를 일일이 클릭해서 읽어봐야 했습니다. 동명이인 기사 걸러내고 광고성 기사 빼고 나면 반나절이 다 가죠. 그런데 자연어 처리 기술을 장착한 인공지능은 이 수천 건의 기사를 1초 만에 다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이 사장은 3년 전 횡령 혐의 기사가 있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 이라고 말이죠. 셋째는 패턴 인식입니다. 범죄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보고된다는 걸 알면 99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하는 소위 스머핑 수법을 씁니다. 사람 눈에는 이게 그냥 평범한 소액 거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눈에는 이게 거미줄처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자금 세탁 패턴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패턴 인식 기술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예측 위험 스코어링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건 하수입니다. 고수가 되려면 예방을 해야죠. 인공지능은 계좌가 개설되기도 전에 이 고객의 나이, 직업, 거래 지역 등을 분석해서 이 거래가 사고를 칠 확률이 몇 %인지 미리 점수를 매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능만 놓고 보면 인간은 도저히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을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맥락과 윤리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는 잘 찾지만 눈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거래가 규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처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기업의 자회사라고 칩시다. 인공지능은 규정이 없으니 승인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거래를 승인했다가 우리 회사까지 도매급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평판 리스크를 직감합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결정이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리 회사의 윤리적 가치에 맞는지 판단하는 건 오직 인간인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책임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규제기관은 속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박스 모델을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거래를 차단해서 고객이 항의를 했다고 칩시다. 왜 내 거래를 막았어? 라고 물었는데 인공지능이 시켜서요. 저는 잘 몰라요. 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법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 인공지능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최종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5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도태되는 관리자의 미래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두려워만 합니다. 나는 기계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할래 라며 기술을 외면합니다. 결국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뺏기고 인공지능이 뱉어낸 결과값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조차 못하는 단순 데이터 검수원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통제관으로 진화하는 미래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유능한 비서로 부립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자신은 확보된 시간을 이용해 경영진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하고 회사의 윤리적 문화를 만드는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법을 잘 지키도록 설계하고 감시하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갈공법이 3가지 확실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숨지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코딩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머신러닝이 어떤 논리로 작동하는지,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지 그 기본 원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이 헛소리를 할 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십시오. 둘째, 프로세스의 지배자가 되십시오. 단순히 규정 위반을 지적하는 역할을 넘어 사내 데이터팀과 협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업무 흐름을 장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주인이 되십시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할지,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 누군가는 관리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다른 부서에 뺏기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규정과 윤리의 전문가인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선점해야 할 영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대체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담당자가 그렇지 못한 담당자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읽어낸 미래의 판입니다. 인공지능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이 파도를 보고 도망치면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 위에 올라타면 누구보다 빠르고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통해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에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제갈공법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용기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모습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전략의 지혜 제갈공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